신예 3인조 사건에 이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에서도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법체계 전반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소 폐쇄가 현실화되는 군산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물류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았습니다.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 속에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국어 영역이 어려웠다는데 수험생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살인사건 피고인이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10년 만에 피고인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두 번째 재심 무죄 판결인데 사법체계 전반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32살 최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5살이던 최 씨는 익산 영등동에서 4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행이 인정돼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1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무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죄 공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최 씨의 범행을 쉽게 수긍할 수 없어 자백이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백의 신빙성을 더 의심하고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03년 범행을 자백했던 35살 김모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했습니다. 재심 사건의 연이은 무죄 판결로 그간 법의 사각지대를 살피기에 앞서 실적과 권위만을 내세운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과 삼례 재심 사건은 진범이 나타나는데도 강압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인데 처벌은커녕 진정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살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온 최 씨. 죄의 굴레를 벗는 기쁜 순간이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무고한 옥살이에도 사법당국의 진정한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죄를 선고한 당시 재판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나름 노력했다는 그런 취지의 면죄부를 왜 그 스스로 줍니까? 최 씨의 억지 자백을 받아내고 기소한 검찰과 경찰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는 당시 경찰이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잠도 재우지 않고 경찰봉으로 때려 허위 자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봉으로 때리는 건 맨날 하는 거고 저만 재우는 거는 뭐 한 4일, 5일 동안 앉아보고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2003년에 범행을 자백한 인물이 나타났음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수년 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경찰 일부가 여전히 현직에 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가짜 살인범을 만들고 진범을 풀어준 공권력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실적을 위한 경쟁적인 수사와 권위만을 내세운 무책임한 판결이 선량한 서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놨지만 사법당국은 여전히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가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감이 끊겨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산업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유룡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 주 재료인 강판과 철제 블럭이 쉴 새 없이 오가던 공단대로에 차량 행렬이 뚝 끊겼습니다. 도로 한켠에는 일감이 떨어진 화물차들이 녹이 쓴 채 멈춰서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태양광 등 주력 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하자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류업계입니다. 기자재나 철제를 운송하는 그런 업체들은 다들 지금 타격이 있다고 봐야죠. 대부분 장비는 리스로 빼지 않습니까? 근데 리스료 이제 갚을 일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단을 등지는 사람도 하나둘 늘면서 음식점과 숙박업소 모두 불황의 그늘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음식점도 내년 장사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많이 줄었죠. 100% 같으면 한 80% 줄었다고 보면 돼요. 공단 주변 원룸촌은 절반 이상이 공실입니다. 매물로 나온 건물도 수두룩한 데다 경매 물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텅텅 빈 데도 많고요. 그래도 한 40% 50%는 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공업 철수하면은 파장은 더 심하겠죠. 몇 년 전 GM대우가 생산을 줄이며 시작된 불황은 현대중공업 사태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소상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이 체감하는 경기는 지금 어쩌면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다라고. 전북 경제의 심장인 군산이 불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앞으로 지역 경제 전체에 어떤 충격을 몰고 올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2만여 도내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무리됐는데요. 시험의 난이도에 희비는 엇갈렸겠지만 대학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잇따라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준비한 모든 역량을 쏟아낸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함께 홀가분함이 묻어납니다. 끝나니까 좋고 좀 홀가분한 기분이에요. 이번 수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국어와 함께 대부분의 영역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시험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험 과목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 수능에는 완주와 진안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 62곳 시험장에서 2만 1,064명이 응시했습니다. 응시자 가운데는 70살 허모 씨가 최고령, 15살 이모 양이 최연소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독감 환자 13명을 포함해 질병이 있는 수험생 24명은 별도의 교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 2명과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위반 2명 등 4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먼저 따지시고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면접이나 대학교육고사 준비에 충실해 주시고요. 통과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21일까지 이의 신청을 거쳐 28일에 정답이 확정되고 다음 달 7일에는 성적이 통지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주대학교 교수 11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주대 학교 교수들은 학생회관 광장에서 젊음을 바쳐 만든 나라가 부패해가는 모습이 참담할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고위 간부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체육회 간부 A씨는 지난 4월 총선 선거 며칠 전 전주 시내 커피숍에서 체육단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전주 모 선거구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배우자와 형이 체육회 산하단체 임원으로 선임돼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재검토 결정에 전라북도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정부의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는 건데 도의회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행정자치부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점이 재검토 결정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10년 전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에 체결된 양여 계약서를 첨부해 원래 도 소유였던 종합경기장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일방적인 내용만 넣었다는 것이 이를테면 문제점, 롯데와 전주시와의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만 넣어주다 보니 심사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그렇게 탑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전주시와 롯데 쇼핑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상기시키며 롯데와의 계약 해지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관련된 그 약속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시장이 이르면 다음 주 종합경기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날 예정이며 도청 측은 둘 간의 만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갈등으로 점철된 두 기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지표 조사 결과 남원시 운봉면 만복대에서 발해봉 구간 20여 곳, 산내면 달궁계곡 일원 10여 곳에서 가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제철 유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장수에 이어 남원에서도 가야 제철 유적이 대규모로 발견됨에 따라 내년부터 유적 발굴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내일부터 열흘간 배추와 무, 갓, 당근 등 김장 부재료를 전주푸드 송천점과 효자점, 경기장점 등 3곳에서 싸게 판매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배추는 2kg 기준 한 포기에 1,500원, 무는 2kg당 1,000원에서 2,000원 선에 판매합니다. 최근 생강 1kg당 가격이 1,8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 가까이 폭락해 생산 면적 감축이 시급합니다. 생강은 최근 3, 4년간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50% 가까이 증가해 가격 폭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전북 방문의 해에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15년보다 18% 늘어난 3,50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도는 내년 2월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군 대표 축제의 홍보를 강화하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U20 월드컵 대회 등 국제 행사를 적극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 몰이에 나설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가 내년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우선 54억 원을 남원의료원에 투입해 남원 임실 순창 등 동남북권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과 익산시 보건소를 중대축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내일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 조성 과정에서 감정 가격을 높여주겠다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과 추징금 등 4,6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의원이 위원장직에 도전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원 13명 가운데 민주당은 9명, 국민의당은 단 1명에 불과해 국민의당 배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수출이 작년 2, 4분기 이후 1년 넘도록 침체가 계속되고 감소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올 3, 4분기 전북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가 감소한 15억 달러에 그쳤으며 특히 자동차, 화학제품 제조 부진이 극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